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간에서 깨어남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영적인 깨어남, 내면의 깨어남, 의식의 깨어남 등등등. 특히 영성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깨어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가지는 본래 의미라고 할 때는 나의 존재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느 날 크게 거듭나서 전에는 모르던 세상의 이치를 좀 더 밝게 알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깨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이와는 달리 깨달음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주로 깨어남이라는 말보다는 질량이 좀 큰 것 같아요. 깨어남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딱 깨어나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갔을 때 가장 최종 단계겠죠. 올라갔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아마 지금까지는 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이 이제 많이 쓰이는 만큼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깨어남이에요. 크던 작던 다 깨어남이고 인간 존재가 지상에서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진화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크고 작은 깨어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와는 조금이라도 다른 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조금 어제 몰랐던 거 오늘 깨달았다. 그럼 그만큼 내가 깨어난 거예요. 그죠? 어제의 존재 상태와 내 존재 상태가 갑자기 굉장히 달라졌다. 저는 좀 그만큼 많이 큰 폭으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깨어남의 여정에는 있는 것이지만은 깨어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상위 차원의 깨어남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의 아래 수준에서 일어나는 깨어남을 가지고는 우리가 깨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남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시대에 맞는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때를 맞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루어내야 할 수준의 깨어남이 분명 저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엉뚱한 중간 지점이 앉아서 야 이제 내가 다 이루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깨어남에 관한 과거의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온라인에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영성 관련 서적을 소개하는 지식 채널이 굉장히 많아. 아주 굉장히 많고 또 그 구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또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이 영성 분야의 지식을 많은 양을 내가 흡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논리적인 사유를 굉장히 깊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명상 등의 특정 수련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의식이 큰 폭으로 깨어난다든지 또 한간에서 즐겨 말하는 5차원의 빛의 존재를 거듭난다든지 또는 나의 의식이 온전한 사랑의 존재 상태로 들어간다거나 고통과 번뇌가 없는 가장 깊은 평화로움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완성 단계로의 진입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사람들이 깨어남이라는 표현을 어떤 경우에 쓰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죠. 특정 수행이나 수련을 하다 보면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문이 열려서 4차원의 존재들 어느 날부터 내가 감지를 하기 시작했다. 뭐 어떤 분은 이것도 깨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날 깨어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또는 차크라가 활성화되었다든지 내가 어느 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널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또 깨어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전생의 기억이 막 나는 거죠. 이건 내 전생이 분명히 맞아 하고서 내가 이제 드디어 영적으로 깨어났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경험하는 아스트랄계로의 여행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요. 또 유체 이탈과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상대의 에너지 지문을 흡수하는 현상이 어느 날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탁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거기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 가면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싹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탁한 에너지를. 근데 그 집으로 가갖고 물에 젖은 손뭉치 마냥 쓰러져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는 내가 이제 뭐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과정 중에서 일시적인 환희감을 맛본다거나 또는 굉장히 깊은 평온함의 한시적인 체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나는 깨어났나 봐. 이걸 또 깨어남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거를 깨어남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궁극의 깨어남 또는 진정한 의미의 깨어남과는 사실은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따지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가 다양한 코스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냥 현상들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상위 수준의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남의 정확한 과정을 밟았을 때만이 비로소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존재 상태가 깨어나고 영적인 깨어남을 내가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은 하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그 말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죠? 만약에 누군가가 진정한 의미로 정말 깨어났다고 하면은 이는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 한 줄기의 빛과도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모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조그만 사각에 방이 있는데 빛이 한 점도 없죠? 아주 깜깜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멍을 요만큼 뚫어서 외부에서 빛을 싹 쏘이면은 아주 작은 한 줄기의 빛이 그 박스 상자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방 안의 상태가 어때요? 깜깜할 때랑 완전히 또 달라요. 빛은 아주 작은 빛인데. 세상이 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빛, 한 줄기의 빛이 이렇게 생겨난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났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장님만 있는 나라에 멀쩡하게 눈을 뜬 자와도 같기 때문에 깨어난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분별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분별은 그 차원이 아예 달라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일의 원리를 깊이까지 아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또 세상을 만져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의 손에 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게 과연 그럴까? 뭔가 좀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수준으로 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는 이 수준으로 정말 거듭나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어느 동화 속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깨어난 자가 진즉부터 그렇게 많이 있었다면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치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우리가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아직은 깨어나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어떠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바른 공부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게 알게 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깨어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해야 돼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싹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식이 큰 폭으로 확장이 되면서 나는 서서히 공의 영역으로, 사의 영역에서 공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새로이 알게 된 나의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과정이 또 필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각각의 개인의 상황에 따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공부가 또 스스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만큼 나는 지혜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연의 법칙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나의 모순 정리를 위해서 소소하게 노력하는 정도의 과정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특정 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수행이라는 집중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내가 이제 지어놓았던 분별의 시스템을 새로운 곳으로 아예 갈아엎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죠.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윈도우 7에서 어느 날 봤더니 윈도우 10이 나왔죠. 우리는 어때요? 윈도우 10 나왔는데 나 윈도우 10 안 하잖아요. 당연히 갖다가 갈아엎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이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갈아엎고 새로운 툴의 시스템을 내가 다시 까는 거예요. 윈도우 10 깔듯이. 이 수준으로 깨어난 후에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 세상에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디로 막 바삐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상태가 깨어남의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 깨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아직 그분은 깨어나기 전이에요. 깨어나려고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하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자연의 법칙에 대한 공부로 공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연의 법칙에 대한 공부라고 할 때는 이것은 특수 지식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일반 지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것은 진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건 일반 지식, 자연의 법칙은 진리의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 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자 노력했던 세상의 비밀, 삶의 목적, 도대체 인간은 왜 지상에서 살까? 우주의 운영에 대한 비밀,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조각의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자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몸부림치다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진리를 깨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낱낱이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알려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작게는 인간 영혼에 대한 공부, 그리고 물질계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에 대한 공부가 있겠죠. 전체 안에서 한 개인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공부도 있겠죠. 또한 상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가,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있겠죠. 또 크게는 우주의 운영 법칙에 대한 공부, 또는 인류 문명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각 나라 간의 역학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공부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의 역할은 도대체 또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도 있겠죠. 또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도 세대 간의 역할이 또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계급 간의 역할도 굉장히 다 달라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안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